제가 또 이력을 살펴보니까 인터넷 과장이라는 이력도 있으세요. 어떤 일을 좀 하신 걸까요? 제가 우리나라의 초대 인터넷 정책 과장입니다.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이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제 이용하자. 그리고 인터넷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팽배했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정책과를 만들어가지고 초대 정책과장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인터넷 도메인, 요즘 말하면 인터넷 주소죠. 인터넷 주소를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대기업체나 국가연구소 이런 데에서만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부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인터넷 환경을 개방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으로도 쇼핑도 하고 또 금융 업무도 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구축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또 PC를 통해서 모든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인터넷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인터넷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국가가 직접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 인터넷 기관망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정보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했던 것은 지금 가면 중앙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접 가가지고 책을 대출해가지고 그렇게 봐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전부 디지털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휴게소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을 열람하고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 거죠.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그게 이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국가의 이 문화, 교양 이런 것을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또 국무조정실에서 일하셨던 이력도 갖고 있으신데요. 각 부처끼리 좀 충돌을 하거나 의견이 원만하게 좀 합의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조정을 좀 하셨을까요? 예,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또는 어느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는 일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국무조정실이죠. 실제로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 부처 간에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리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로 했던 일이 어느 부처에 속하지 않는 사항 또 그리고 정말 다루기 힘든 일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일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좀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던 때가 바로 2000년도 이전이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됐던 사항은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밀레니엄 버그 또는 Y2K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1900년대 그리고 또 2000년대를 컴퓨터가 서로 간에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죠. 이 컴퓨터 2000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세금, 금융 또는 일반 실생활에 사용되는 어떤 기계 이런 데서도 큰 문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 생기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국민들 아니겠어요? 국민들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컴퓨터를 주로 다룬다고 하는 정보통신부가 그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보통신부가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반 공장, 또 산업자원부 소관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은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처의 이 입장이라든지 각 부처의 추진 능력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 참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직접 한번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각 부처에서도 보면 실태를 조사하니까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취급하는 것이지 그 컴퓨터를 고치거나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컴퓨터를 운영하는 어떤 업무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특정 부처에 맡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전문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도가 돼가지고 2000년 문제를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자 좀 마주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을 텐데요.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해결하셨을까요?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컴퓨터 문제에 관한 권위적인 기관이 한국전산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원을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이 실무 또 전문 인력들을 갖다가 요소에 배치를 해서 추진 체제를 갖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원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들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은 국무조정실에다가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의 차관들 또 전문 연구기관들의 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범부처적인 이런 대책 기관을 이제 또 저희들이 구성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금융, 국방, 세금, 산업, 에너지 등 이런 국가 중요한 산업 있잖아요. 이런 산업을 10개 부문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또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10대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또 감독을 해서 2000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1999년도 12월 31일에는 잠을 못 잤죠. 그런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그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그때 가슴을 쓸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이제 좀 시청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남이랑 전북 그리고 충청, 부산까지 여러 곳에서 최신 청장과 우정 사업본부 경영 기획실장을 맡으셨는데요. 우리가 알기로 우체국은 우편뿐 아니라 연금, 금융, 택배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우체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체국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체국의 기본적인 그 운영에 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설명을 드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자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합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또 이용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세금을 운영하지 않지만은 국가기관인처럼 보이는 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최신청장으로서 그리고 우정사법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우체국을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우체국을 경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흑자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 목표를 정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서 수행함으로써 12년 연속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비스를 서비스 만족 경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추진했죠. 그래서 그 노력 직원들하고 사실 교육도 하고 또 직접 제가 강의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11년 동안 저희들이 국가 고객 만족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기간을 12년 동안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민들의 이 우체국 이용을 갖다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체국 수를 늘리는 그런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체국 수를 좀 늘리기도 했고 또 실제로 우체국이 필요하지만은 이 투자에 비해서 어떤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민간에게 우체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취급소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국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번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하시는 것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경영기획실장 시절에 했던 일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체국을 이용하려면 계단을 올라가는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특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우체국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모든 우체국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또 바로 우체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현관의 출입구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요즘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휠체어 경사로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일부 국가기관이라든지 기관의 그 단체에서는 좀 시행을 좀 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우체국처럼 전 우체국이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드물었었죠. 아마 제가 최초 어떤 그 장애인이나 이 노약자들에게 그 국가기관을 갖다가 접근하는데 애로점을 해소하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이 어떻게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과가 달라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직무에 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기였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직원들의 어떤 사기 양양을 위해서 이 해외 출장을 많이 해외 연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50명을 한꺼번에 보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는 거 그걸 굉장히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속한 최신청의 직원들이 다른 청에 비해서 좀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승진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우체국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포상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기관에 자체 쓰는 것도 그 있지만은 많은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수여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직원들이 되게 좋아했죠. 돈을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 기억에도 굉장히 남는.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청장을 둔 지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자그맣지만은 그 정이 듬뿍 담은 그런 어떤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일만 단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죠.